스마트폰 1번 파일을 열어본 모습입니다. 3개의 슬라이드들에 간단한 내용들이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작성된 문장들의 간단한 서식을 지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슬라이드의 제목 부분에 글꼴 형태와 글꼴 크기를 변경해 볼 건데요. 이 문장이 입력된 곳을 클릭을 해보시면 그 문장을 담고 있는 텍스트 개체 틀의 윤곽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때 그 텍스트 개체 틀이 점선으로 보이게 되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그 드래그해서 블럭 설정한 그 해당 부분에만 관련 서식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ESC를 누르거나 아니면 다시 클릭하시고요. 이 텍스트 개체 틀 자체를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이 실선으로 변경이 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적용하는 어떤 서식들이 이 텍스트 개체 틀 안쪽에 담긴 모든 문장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ESC를 한 번 더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이 개체 틀 바깥쪽의 빈 공간을 클릭하는 것으로써 해제가 가능하고요. 다시 한번 클릭하고 ESC 키를 눌러서 실선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 상태에서 홈 탭의 글꼴 그룹에 보시면 글꼴을 바꿀 수 있는 목록 버튼이 나타납니다. 커서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글꼴이 변경이 됐을 때의 모습이 표시가 되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어떤 글꼴 형태를 찾아서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피스 프로그램의 기본으로 설치가 되는 맑은 고딕을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우측에 있는 글꼴 크기 부분을 변경해 볼 건데요. 이 목록 버튼 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이 글꼴의 크기를 조정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 목록에 없는 56, 57 이 정도의 글꼴 크기라면 바로 그냥 이곳에서 56포인트 하고 엔터를 눌러보시면 설정된 문장 크기 그대로가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적용이 되시고요. 그 우측에 있는 글꼴 크기 크게 혹은 작게를 눌러서 현재 적용된 크기보다 약간 작게 혹은 크게 감각적으로 글꼴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개체틀 안쪽에 스마트폰이 입력된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요. 글꼴 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선택된 블럭 영역만 글꼴 크기가 변경이 되게 바꿔봤습니다. 현재 스마트폰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글꼴 그룹에 보시면 글꼴 색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록을 펼쳐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역시 실시간 미리 보기가 지정이 되기 때문에 커서가 갖다 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의 색상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없는 색상이라면 여기에 있는 다른 색을 눌러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을 클릭을 해서 바로 지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는 약간 감색 계열의 진한 빨간 강조원 25% 더 어둡게라는 이름을 설정을 했습니다. ESC를 한번 누르시면 실선으로 변하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선택 자체가 해제가 되죠. 부제목 부분을 선택하시고 ESC 키를 한번 눌러서 전체 선택 상태로 바꿔 놓으시고요. 글꼴색 부분을 또 클릭을 하셔서 한 이 정도 느낌으로 색상을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ESC 키를 한 번 더 눌러서 그 선택 상태를 해제하고요. 여기에 작성된 내용들 외에 그 제작사를 표기하는 텍스트 입력 개체 틀이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삽입 탭에 이 텍스트 부분에 보시면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세로로 쓰고 싶다면 세로 텍스트 상자, 가로 문장이라면 가로 텍스트 상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가로 텍스트 상자를 클릭하시고요. 한 이쯤에서 이렇게 내용을 입력하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개체 틀 부분을 클릭해서 드래그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다 가져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한 이쯤에 놓으시고요. 지금 실선으로 선택이 된 상태에서 글꼴의 색을 조금 흐리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다시 맑은 고딕으로 제가 선택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텍스트 개체 틀 자체를 삽입하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2번 슬라이드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목록 상단에 대표 모델이라는 부분을 블럭 설정하시고요. 글꼴 그룹에 보시면 현재 선택된 블럭 안에 포함된 내용을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조 도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굵게를 한번 적용해 보시면요. 기존의 다른 문장들에 비해서 조금 더 굵게 내용이 표기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있는 밑줄을 체크를 하시면 선택된 문장의 밑줄이 표시가 돼서 다른 영역보다 조금 더 강조가 되는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대표 모델을 또 드래그 하시고요. 여기에는 기울인 꼴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만 기울어지는 느낌으로 표기가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대표 모델을 또 한번 드래그 하시고 여기에 있는 텍스트 그림자를 적용을 하시면 약간 굵게 적용되는 것과 더불어서 그림자 느낌이 표기가 돼서 그 주위에 있는 텍스트 문장들과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된 그 내용들은 다시 한번 드래그 하시고 그 아이콘을 체크 해제하는 것으로 원상복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을 선택 드래그를 하셔서 이 글꼴 그룹에 있는 서식 지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쫙 체크를 하시면 선택된 부분에 적용된 모든 서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에 작성된 정보가 나중에 확인을 요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판정이 된다면 그 부분을 드래그를 하셔서 이 글꼴 그룹의 취소선을 누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 적용된 서식만으로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도를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영문으로 작성된 단어나 문장 같은 경우는 선택에 따라서 다양한 스타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애플이라는 단어를 한번 클릭하시고 이 글꼴 그룹의 대소문자 바꾸기 목록을 펼쳐보시면 문장의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기가 되고요. 아예 전부가 소문자로, 전부가 대문자로, 혹은 단어 단위로 맨 앞쪽에만 대문자가 표기가 되게 하거나 대소문자가 전환이 돼서 소문자로 적힌 것은 대문자로, 대문자가 적힌 것은 소문자로 표시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목록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적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도록 설정을 했고요. 단어나 문장의 최소 단위인 글자 간의 간격을 이곳에 있는 목록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된 영문자는 표준 너비를 가지고 있는데요. 좁게, 매우 좁게 혹은 넓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넓게를 했을 때는 지금 두 줄로 줄바꿈이 돼서 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유는 문자 간격 옵션은 선택된 개체 틀의 크기는 유지한 상태에서 자간을 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쪽에 있는 문장을 선택하시고 ESC 키를 눌러서 전체 선택 상태로 만들고요. 글꼴 그룹에 이 표준이 아니라 넓게 혹은 매우 넓게를 했을 땐 지금 이 텍스트 개체 틀이 매우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자간이 매우 넓게 표기가 되는 것도 다 그대로 반영이 돼서 표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표준 상태로 그냥 놔두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 드래그를 하시고 이 글꼴 그룹에 있는 명령들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이 서식을 변경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옵션 버튼을 눌러보시면 글꼴 그룹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한 번에 조합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곳에서 선택할 수 없었던 이중치소선이나 위첨자, 아래첨자 이러한 내용들도 한 번에 적용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꼴 색을 한 초록색 정도로 설정하시고요. 밑줄 스타일을 일반적인 실선이 아니라 점선으로 표기를 하고 이 밑줄의 색은 제가 붉은색으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중 취소선을 하나 더 넣어보고요. 자, 확인을 눌러보면요. ESC를 눌러서 선택 상태를 해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설정한 대로 점선에 빨간 밑줄이 그어졌고요. 이중 취소선 2개의 취소선이 주어졌습니다. 글꼴의 색상은 설정한 대로 초록색이 되었죠. 이러한 부분은 또 드래그를 해서 이 서식 지우기를 눌러서 원래 상태로 돌릴 수 있고요. 글꼴 크기를 줄여서 다른 것들과 크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삼성이라는 영문 단어를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홈 탭의 글꼴 그룹과 단락 그룹이 아닌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도 서식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곳을 선택을 해보시면 현재 선택된 개체 틀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식 스타일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서 도형 스타일을 보시면 이 목록에서 굉장히 편하게 선택해서 그 배경을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있는 목록을 선택을 하시면 배경과 그 안에 담긴 글꼴의 색이 여기에 보이는 대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지금 이곳에 있는 애플, LG, 삼성이란 단어는 제가 직접 드래그해서 색을 변경해둔 단어들이기 때문에 글꼴 색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들만 이 배경이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여러분이 그 색을 글꼴 그룹에서 바꾸거나 하지 않으시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죠.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시고 이 목록에서 스타일을 설정을 하신다면 이 글꼴의 색도 여기서 선택한 스타일대로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들에도 도형 스타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타일들을 적용을 해봤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영역을 드래그해 보시면 블럭 설정이 끝나자마자 클릭을 해제해 보면 바로 우측 상단에 미니 도구 모음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있는 메뉴들은 결국 홈 탭에서 선택할 수 있는 주요한 글꼴 서식, 단락 서식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곳에서 바로 이것을 클릭을 하고 적용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글꼴 스타일, 글꼴 형태, 그 다음에 글꼴 크기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니 도구 모음은 드래그 했을 때 나타나는 게 기본이지만 뭐 다른 작업을 하다가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눌러보시면 다시 우측 상단에 이 미니 도구 모음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클릭해서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놨습니다. 예, 이렇게 글꼴 그룹의 서식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